60권의 일기장, 900만 마르크. 독일 최대 시사 주간지 슈테른이 이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손에 넣은 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발견이라고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60권 전부 단 한 권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세계 최대 언론사의 눈을 속였을까요? 1970년대 후반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 도시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나치시대 유물들을 거래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콘라트 쿠야오. 동독 출신의 소시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은 청소 사업을 운영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의 글씨를 완벽하게 따라 쓰는 것이었습니다. 쿠야오는 히틀러의 필체를 수년간 연습했습니다. 히틀러가 직접 그린 것처럼 보이는 수채화, 친필시 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유물들을 나치 수집가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쿠야오의 위조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렸다는 수채화, 친필 편지, 나치 고위 관리의 문서까지. 가짜 유물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쿠야오가 영리했던 점은 출처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물이 동독의 군사기지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냉전 시대였기에 아무도 직접 동독에 가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그의 가짜 유물들은 이미 독일 수집가 시장에서 진품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쿠야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더 큰 무대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함부르크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에서 한 기자가 나치 유물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게르트 하이데만. 슈테른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하이데만은 나치 역사에 극도로 집착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땠냐면 그는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의 개인 요트를 직접 구매했을 정도였습니다. 170만 마르크를 들여서 말입니다. 하이데만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트에 앉아있으면 역사가 숨쉬는 게 느껴져. 주변 사람들은 우려했지만 하이데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착은 곧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점이 됩니다. 1981년 하이데만은 나치 유물 수집가 네트워크를 통해 한 가지 소문을 접합니다. 누군가가 히틀러의 개인 일기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데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고 마침내 슈투트가르트의 한 남자에게 도달합니다. 콜라트 쿠야오. 쿠야오는 하이데만에게 일기장 몇 권을 보여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1945년 히틀러의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살아남은 물건입니다. 동독의 비밀 루트를 통해 입수했어요. 하이데만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기자로서의 검증 본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쿠야오는 더 큰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히틀러의 일기장, 그것도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체 기록을 위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의 자신의 아파트를 위조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검은 양장 노트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표지에 고딕체로 이니셜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히틀러 이름의 첫 글자는 A인데 쿠야오는 고딕체에서 A를 F로 잘못 쓴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 관련 역사책과 신문기사를 참고하며 일기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2년에 걸쳐 총 60권의 일기장을 완성했습니다. 하이데만은 슈테른 편집국에 달려갔습니다. 히틀러의 비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슈테른의 경영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특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테른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약 900만 마르크의 거금이 하이데만을 통해 쿠야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슈테른이 지불한 900만 마르크 중 쿠야오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0만 마르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간 전달자 하이데만이 거액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호화 생활을 유지하는데 슈테른의 돈을 썼습니다. 사기꾼을 이용해 사기를 친 셈이었습니다.
슈테르는 일기장을 공개하기 전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 대상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휴 트레버로퍼 교수. 세계적인 나치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트레버로퍼 교수는 일기장을 살펴본 뒤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필체 내용, 종이의 질감까지.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품입니다.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옥스퍼드의 석학이 진품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레베버로퍼 교수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단 몇 시간 동안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독일어를 완벽하게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과학적 검증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3년 4월 25일 함부르크. 슈테르는 전 세계 언론을 초청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슈테른의 편집장 페터 코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발견을 공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영국의 타임스, 미국의 뉴스위크가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히틀러 일기장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기까지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직후 의혹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일기장 내용에서 명백한 오류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날짜와 사건이 맞지 않는 부분, 역사적 기록과 모순되는 내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서독 연방문서보관소가 나섰습니다. 과학적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종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1954년 이후에야 제지 산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살아있던 시대에 종이일 리가 없었습니다. 잉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잉크에서는 염소 성분이 증발합니다. 그런데 일기장의 잉크에는 염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쓴 지 1년도 되지 않은 잉크라는 뜻이었습니다. 1983년 5월 6일 서독 연방문서보관소는 공식 발표합니다. 히틀러 일기장 60건은 전부 위조품이라고. 슈테르는 순식간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진품이라 선언했던 트레버로퍼 교수는 자신의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곧이어 쿠야우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쿠야우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수사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는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히틀러의 필체를 즉석에서 완벽하게 재현해 보였습니다. 하이데만 역시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985년 두 사람 모두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평범한 위조범 한 명이 세계 최대 언론사 옥스퍼드의 석학, 그리고 전 세계 미디어를 동시에 속였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과학적 감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그 누구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누구나 속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